성북에서 찾는 즐거움. 성북은 즐거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연입니다. 2022년 6월 14일 성북 50플러스 센터 5층 하늘공원에서 이승로 구청장님 입학식 축사로 시작된 50플러스 체험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50플러스 체험학교란 센터의 독립적인 강좌가 아니라 생애의 7대 영역인 일, 건강, 가족, 재무,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공헌, 여가 등의 관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중장년 아카데미입니다. 입학식과 함께 전시된 우리 동네 여행 드로잉 전시회가 특별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성북구의 아름다운 길, 주택, 성곽을 핸드 드로잉으로 그려서 수채화로 채색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림의 작가들은 모두 50플러스에서 강좌로 열었던 우리 동네 여행 드로잉 강좌 수강생들이었습니다. 강좌 수업 진행해 주신 강사님의 인터뷰와 그림 전시, 입학식 장면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우리 동네 여행 드로잉 강좌입니다. 지역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주택 같은 거, 아름다운 길 같은 것들을 저희가 펜 드로잉으로 적어가지고요. 오늘 그 11회차 2달 반 동안의 가위가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작가님이 여기 이 수업을 진행하신 강사님이죠? 네. 네네네. 어떻게 수업 진행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떤 작품인지. 여기 있는 전부 그 그림들이 다 이제 성북구고요. 뭐 전릉도 있고 북정마을도 있고 다양한 성북구의 모습들이 있는데 뭐 일단 이 그림의 장점이 또 이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골목골목의 모습을 또 이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전시 그림을 보니까 전문가 솜씨가 물씬 풍기는데요. 수강생들 중 드로잉을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평소에 그려보고 싶은데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면 화면에서 보셨던 멋진 작품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영숙 씨, 어반 스케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데요. 이 어반 스케치는 야외에서 빠르게 그림 그리기입니다. 야외에 나가서 현장을 빠르게 드로잉하는 것을 모두 어반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다만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을 때는 야외 풍경을 사진 찍어서 실내에서 그리기도 했고요. 어반 스케치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든 드로잉은 선 긋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선 긋기가 쉬워지는 10가지 팁을 준비해 왔습니다. 운동을 배울 때 처음 기초 동작을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조금 지루하기도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선긋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굳히기 전까지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반복 노력해서 그리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선 긋기가 쉬워지는 10가지 팁에 앞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모든 10가지에 아우르는 조건인데요. 선을 자신 있게 경쾌하게 그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있게죠. 10가지 팁 중 첫 번째 팁은 털선을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털선이라는 용어가 낯설죠. 털선은 선 그을 때 자신이 없어서 조금씩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요. 초보자들이 주로 혹은 그림을 잘 안 그려보신 분들이 주로 하는 방법인데요. 이분들이 선 긋는 건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웃으면서 지금 아이고 이게 나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 이렇게 선 긋는 분들 많으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긋는 거예요. 연필을 가지고도 여러 번 그으면서 선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바로 털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털선은 특히 어반 스케치에서는 정말 비추입니다. 두 번째 팁은 시작 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시작과 끝의 점들을 보시면 선이 몽글몽글하게 두께감이 생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끝부분, 시작 부분이 명확하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반대인 경우는요. 끝부분이 날아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어반 스케치가 대부분 건물을 그리죠. 그럴 땐 선과 선의 끝이 명확하고 그 선들이 만났을 때 뭔가 면이 명쾌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선이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어울릴까요? 세 번째 팁은 우리가 선을 긋다 보면 새하얀 도화지에 내가 가야 할 지점 표지점을 미리 눈으로 찍어놨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가지지가 않습니다. 시작했더니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휘어서 가게 되고 이런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좋은 팁은 내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점 찍어 놓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점을 찍어 놓고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점을 점 찍어 보는 겁니다.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의 지점을 한번 찍어 놓고 명확하게 눈으로 보이는 점을 통과하면서 그림을 그려간다고 하면 목표 지점이 확실해지니까 조금 중간에 구불구불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팁은 긴 선 그리고 두 가지 팁입니다. 긴 선 그리는 첫 번째 팁은 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자, 긴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긴 선이라고 한다면 손목에 스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손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목의 스냅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에서 점을 찍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몸에 신체 구조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점 안 찍어도 돼요. 한번 끊어주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매듭을 한번 줘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 찍는 방법과 같은 겁니다. 가다가 어느 정도 손목의 스냅이 다 끝날 때쯤에 이렇게 매듭을 줘보는 거예요. 꼬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 긋는 게 편안해집니다. 선 그으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긴 거리 운전하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들리는 것 같은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풍경이나 사물을 관찰할 때 보면 명확한 직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보는 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직선 맞죠? 근데 우리 눈에서 볼 때는 일부가 가려지거나 상쇄돼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구불구불한 선도 매력 있는 스타일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직선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손의 이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오히려 하나의 장르로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더 구불구불하게 표현하는 것도 매력이 있고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집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선들이 이런 식으로 빗들빼들. 네, 자, 제가 이미 그려놨던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선들이 이런 식으로 빗들배들 시작은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구불구불하지만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정감 있는 표현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긴 선을 그려 놓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매듭 짓기로 긴 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구불구불한 선도 출발과 목적지만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느낌의 그림 스케치가 완성됩니다. 6번째 팁입니다. 타원과 원을 그릴 때 보조선을 그리십시오. 이렇게요. 타원을 그린다면 직사각형을 먼저 보조선으로 그려놓고 점을 찍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길지만 이런 걸 한번 보조선으로 그어놓고 만들어 보십시오. 원형을 그린다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원형도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에 그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요. 7번째 팁입니다. 해지선입니다. 이 해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그림의 면과 암을 주면서 그림의 깊이감이 확실히 생깁니다. 자, 이렇게요. 어떠한 박스가 있으면 이게 바로 해치선이에요. 자신감 있게 끝까지 그어주시는 겁니다. 해치선은 방향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선 하나하나도 끝까지 확실하게 그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요. 자, 나무를 그릴 때 이 해치선도 많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에다 이 해치를 그려줍니다.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림이 좀 더 다이나믹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치선의 쓰임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더 엇갈려서 그려주면 명도의 어떤 그레이드를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8번째 팁입니다. 자신만의 자유선을 가져보세요. 나무나 풀 이런 것들 자연의 모습을 그릴 때 이 자신만의 자유선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나무를 제가 그렸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유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도 돼요. 이것도 나만의 자유입니다. 이것도 자유선입니다. 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유선. 9번째 팁입니다. 아까 선을 그을 때 선이 구불구불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나는 직선을 그어야겠어. 나는 정말 직선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꾸 손이 떨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직선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손이 더 떨립니다. 그럴 때는 더 떨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선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떨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이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직선에 가깝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세요. 자, 이 펜이 끄트머리를 오히려 떨어버리는 겁니다. 떨리는 손 더 떨리게 만들어서 전 떨림이 겹쳤을 때 크게 보면 이것이 직선으로 보이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팁입니다. 그림을 완성할 때 산발적인 점을 찍어보세요. 나무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풍경이나 랜드스케이프를 그릴 때도 많이 쓰이고 풍경을 그리거나 도시를 그릴 때 그림을 좀 더 살아있게 해줍니다. 자연의 환경들이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보이지 않아도 이런 효과들이 그림을 살아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그릴 때 활용 점정 차원에서 한번 주변에 점을 살짝 찍어 보세요. 여러분, 어반 스케치, 아니 모든 스케치 또는 모든 그림의 기초 중에 기초는 선 그리기입니다. 조금 지겹더라도 반복적으로 열심히 연습하시면 자신만의 선을 갖게 되고 그 선이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완성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